뇌과학 논문 리뷰 뇌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실험실에 이찬우 학생, 석사과정 학생이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논문은 네이처의 6월 20일에 퍼블리케이션 된 논문이고, 제목이 재밌네요. 제목이 뭔가요? 네, 이번에 발표될 논문 제목은 Mental Navigation in the Primate Entorhinal Cortex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원숭이에서 엔토라이널 콜텍스라는 우리 콜텍스에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멘탈 내비게이션을 한다. 네, 맞습니다. 멘탈 내비게이션이 그럼 키워드겠네요, 오늘의. 네. 오늘 발표에. 네.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마카크 원숭이를 모델로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길찾기나 어떤 다른 행동들을 할 때 내적 표상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한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그 자동차 타고 갈 때 내비 틀고 갈 때 그 내비라는 거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뭔가 길을 찾아가는. 네, 근데 이제 멘탈 내비게이션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지도를 보고 길을 찾아가고 여기 뭐가 있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돌고 이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뭔가 상상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내 머릿속에서 상상으로 내비게이션 할 때, 자, 여기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걸 할 때 뇌가 어떻게 그 일을 하는가, 뭐 그걸 설명하는 건가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뭐 바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나요? 일단은 네. 이 제목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제 이 멘탈 내비게이션을 관련해서 이제 엔토리널 콜텍스 연구진들이 선정을 했고요. 이제 엔토리널 콜텍스 같은 경우에는 공간 인지나 내비게이션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뇌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특히 이전에 어떤 공간상에서의 위치를 파악하는 그리드 셀이나 바운더리 셀들이 위치하는 영역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영역입니다. 이 엔토라이널 콜텍스가 되게 이제, 콜텍스 여러 개, 특히나 이제 감각 콜텍스 여러 개의 중간쯤에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감각 정보, 뭐 청각 정보, 시각 정보, 촉각 정보, 뭐 냄새 정보, 맛 정보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질 수 있는 영역에 있고, 그래서 뭔가 이게 종합적으로 그 믹스가 되는 정보들이 조합이 되는 그런 영역일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데다가 특히 이 엔토라이널 콜텍스가 템포럴에서 히포캠퍼스와 굉장히 강력한 연결을 맺고 있죠. 네, 맞습니다. 히포캠퍼스에서 우리가 특히나 플레이스 셀이나 공간 정보 아니면 에피소딩 메모리 같은 걸 기억할 때 이 엔토라이널 콜텍스와 굉장히 열심히 교신을 하면서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뭔가 멘탈 내비게이션을 한다면 이 엔토라이널 콜텍스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또 예측이 되긴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연구자들은 이 엔토라이널 콜텍스에서 일렉트로피지올로지 레코딩 같은 걸 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또 논문에서 등장하는 되게 재밌는 개념 중에 코그니티브 맵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듯이 멘탈 내비게이션하고도 좀 연관이 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환경 안에서 어떤 공간적인, 시간적인 혹은 어떤 다른 어떤 관계들을 파악하는 어떤 표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익숙한 공간 안에서 항상 가던 길이 아니라 이번에는 다른 길로 한번 가볼까? 좀 더 지름길로 가볼까?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것들을 가능케 하는 어떤 우리 신경계 안에 존재하는 어떤 특정한 맵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그 무언가. 네. 그렇죠. 이제 코그니티브 맵. 그리고 인지적인 지도, 상상 지도 같은 말 같은데 그게 그러니까 공간을 표상할 수도 있고 시간을 표상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자, 내 머릿속에서 이쪽 공간을 떠올려 가지고 여기엔 뭐가 놓고 뭐 있고 우리 이사 가는데 나 저기다가는 책상 놓고 여기다 침대 놓고 그것도 들어갈 것 같고요. 근데 한 공간에서 자 이번에는 A가 들어올 거고 A가 다음에 C가 들어올 건데 그 다음에 B랑 뭐 어떻게 일어날 거고 이런 어떤 시간사의 순서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멘탈리 자극적 실제 익스터널 자극을 보거나 듣거나 감각해서 하는 게 아닌 멘탈상에서 뭔가를 떠올리는 그런 작업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코그니티브 맵이다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야, 굉장히 하이 코그니티브 펑션인데, 네. 그죠? 그거를 어떻게 연구를 했을지, 어디까지 이 사람들이 증명을 했을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실험 디자인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는 게 이해하기 네.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어떤 방식을 사용을 했냐면요. 이제
이 원숭이에게 어떤 일련의 사진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들은 여러 가지 종류의 어떤 사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사진들의 순서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사진들 하나하나가 마치 저희가 길을 찾을 때 아 저기 베이커리가 있어, 저기 편의점이 있어 이렇게 저희가 인식을 할 수 있듯이 어떤 랜드마크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사진들을 랜드마크 라인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묘사해서는 사실 머릿속에 잘 그림이 안 그려져요. 네. 왜 비디오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 원숭이가 실제로 어떤 태스크를 수행하는지 한번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숭이들이 어떤 거를 먼저 배우는지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NTS 태스크라고 실험자들이 명명을 한 그런 태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위쪽에 현재 위치가 뜨게 되고요. 스타트 포인트가 뜨게 되고 밑에 도달해야 되는 타겟 포인트가 뜨게 됩니다. 잠깐만 멈춰.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제 원숭이가 수행하고 있는 테스트크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딱 앉았으면 여기에 처음에 사진이 쫙 나오고 내 타겟 사진 나와요. 강아지. 그럼 강아지한테 가려면 오른쪽으로 두 칸 가야 돼. 네. 그럼 오른쪽으로 두 칸 가자 하고 어떻게 가나요? 원숭이 앞에 조이스틱이 놓여져 있고 그 조이스틱으로? 네, 왼쪽 내지는 오른쪽으로 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두 칸 가서 강아지에다 딱 갖다 놓으면 이제 리워드 주고 맛있는 네. 거 주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뭐 딸기 나와가지고 딸기는 왼쪽으로 세 칸, 여기 세 칸 움직여서 가면 되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왜 멘탈 내비게이션이에요? 이거 뭐 저는 이제 뭔가 지도를 가지고 막 상상을 했었었는데 네. 찾아가는 걸 이것도 내비게이션인가요? 네, 그래서 이 연구진들이 설명하고 있는 바는 이 각각의 어떤 사진 하나하나가 마치 랜드마크 역할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치 저희가 길을 찾아갈 때 길을 찾아가는 중간중간에 저기 베이커리가 있어 내지는 저기 편의점이 있어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듯이 이 사진 하나하나가 스타트 포인트에서 타겟 포인트로 가는 데 있어서 어떤 길잡이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공간이라는 그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아주 단순화돼서 일직선의 공간인 거네요. 네, 2차원 혹은 3차원 공간에서의 그 공간 개념이 아니고 일직선으로 이렇게 딱 놓여 있는 저기 뭐 오랑우탄부터 뭐 딸기 거쳐서 쭉 나오는 이 일직선상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 네, 그러니까 실험을 쉽게 만들기 위해서 뭔가 이 차원을 굉장히 낮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1차원 공간에서의 그러니까 좌우로 움직일 수 있나요? 네,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 좌우로 움직여가지고 위치를 찾는 거다. 네, 거기까지 이해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근데 이거는 아직 그 멘탈 내비게이션은 아닌 것 같아요. 눈으로 보고 하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숭이에게 이 어떤 일련의 그림들의 배열, 그래서 랜드마크 라인에 익숙해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NTS 태스크를 먼저 훈련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 원숭이가 이 NTS 태스크를 잘 수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M&AV라고 태스크라고 이름 붙인 이런 태스크를 수행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스타트 포인트와 타겟 포인트만 보여준 다음에 원숭이가 조이스틱을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그림들이 움직이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는 건가? 네.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완전히 원숭이가 이전에 학습한 어떤 내적인 표상만을 가지고 이제 내비게이션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 중간에 지금 뭐가 지나가는 게 안 보이고 앞에서 왼쪽에서 배웠으니까 딸기는 아까 이 왼쪽 그림에서 보면 오랑우탄 바로 옆에 있었고 그러면은 지금은 오른쪽으로 한 칸 가야겠네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한 칸 가야 되고 네. 그래서 원숭이가 오른쪽으로 뭐 한 번 이렇게 딱 당기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세 칸 가면 세 번 당기는 건가요? 이제 한 번 땡겨서 네. 이제 세 칸을 갈 수 있을 만큼의 거리 시간 동안 조이스틱을 당기고 있어요. 그럼 이게 시간이 일정하군요. 옆으로 지나가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치 슈퍼마리오 게임 하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오른쪽으로 한 3초 누르고 있으면 여기까지 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근데 안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머릿속으로 이게 안 보는 상태에서는 여기서 오른쪽으로 한 칸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다 상상하면서 한 칸 갈 때 필요한 시간만큼 예를 들면 1초다 그러면 1초만큼 눌렀다 딱 떼는 네, 그렇게 하면 맞추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포인트부터 뭔가 멘탈 내비게이션이 시작되는 거군요. 네, 상상으로 내가 왼쪽으로 3세 번을 세 칸을 가야 되니 한 3초 정도 당기고 있어야 되겠다. 네,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되게
멋진 디자인이네요. 네, 네, 그래서 그 사이에는 어쨌든 그 우리의 머릿속에 그 시간만큼 혹은 그 칸수만큼의 레프리젠테이션이 표상이 되어야 된다. 상상으로라도 네, 이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네. 원숭이가 이걸 잘 하나 보네요. 그래도 원숭이는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두 마리 이제 아, 데이터는 두 마리로부터 얻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어떤 결과들을 얻었는지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보시기 전에 네. 이제 6개의 사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총 경우의 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디렉션과 디스턴스가 모두 맞았을 때 리워드를 받는 스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우선적으로 이제 원숭이가 이 태스크를 잘 수행한다는 걸 먼저 보여주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실제 벡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원숭이가 스타트 포인트로부터 타겟 포인트까지 가기 위해서 정해져 있는 방향과 거리가 있을 텐데요. 그 방향과 거리로 이루어진 실제 벡터, 그리고 실제로 원숭이가 수행한 벡터가 일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잘 맞췄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이 원숭이 몽키 A와 M 모두 잘 수행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똑똑한 친구들이네요. 네. 네.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로 이 원숭이들이 내적인 표상을 가지고 길찾기를 한 것이냐, 그냥 단순히 모든 경우의 수를 기억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도 형태로 머릿속에 든 게 아니라 네. 그냥 아니면 예를 들면 숫자 형태로 네. 숫자를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오른쪽 두 칸 하면 그냥 오른쪽 띡띡 뭐 이렇게 이런 느낌일까요? 네, 그래서 네. 단순히 딸기에서 바나나까지 가야 돼. 그걸 그냥 두 칸이라고 암기를 하고 아, 네. 네, 그냥 두 칸 이동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연구진들이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또 하나 보여주는데요. 여기 D랑 E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또 이 여러 조합들, 그러니까 6개의 사진이니까 30가지 조합이 되겠죠. 이 30가지의 조합을 트레이닝 조합과 제너럴라이제이션 조합을 나눕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 원숭이를 이 태스크에 학습시킬 때는 이 트레이닝 페어들을 가지고 학습을 시키고요. 네. 학습이 잘 되었다. 그 이후에 한 번도 학습되지 않은 어떤 조합으로 다시 한번 테스트를 수행을 합니다. 그럼 맞출 수가 없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 원숭이들이 단순히 어떠한 조합들을 암기해서 이 문제들을 수행하고 있었다면 맞출 수가 없었겠지만 어떤 랜드마크 라인, 어떤 내적인 표상들을 가지고 이 사진과 이 사진의 어떤 거리를 이전에 말씀드렸던 코그니티브 맵처럼 이렇게 상상해낼 수 있다면 풀어낼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그 순서가 바뀌나요? 아니 순서는 안 바뀌는. 배운 게 바뀌진 않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만- 제너럴라이제이션은 뭐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 다만 이전에는 딸기에서 바나나까지 가는 이 태스크가 한 번도 등장을 안 합니다. 아, 러닝 할 때는 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러닝 할 때 배웠던 러닝 할 때 이게 규칙을 알려주는 거고. 네. 하지만 그때 오랑우탄에서부터 바나나까지 가는 태스크는 준 적이 없었다. 네, 맞습니다. 그 스페시픽한 태스크를 따로 외운 게 아니라 네. 전체 규칙과 네. 그 내비게이션 방법을 익힌 거다. 네 맞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군요. 네. 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하는 대로 잘 됐다. 네. 네. 그래서 원숭이가 코그니티브 맵을 통해서 이런 태스크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행동적인 어떤 실험 세팅을 마쳤으니 이제 일렉트로피지올로지컬한 레코딩을 통해서 실제로 뉴런들이 어떻게 액티비티를 보이는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본격적인 데이터가 되겠군요. 네. 여기 원숭이가 잘 배웠다. 그 태스크를 했는데 그럼 이제 엔토라이널 콜텍스가 그래서 이 수행을 해내기 위해서 멘탈 내비게이션을 해내기 위해서 어떻게 활성화되고 있느냐,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네. 특히 이제 엔토라이널 콜텍스의 포스테리어 파트에서 어떤 이 태스크와 관련된 액티비티를 보이는 뉴런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엔토라이널 콜텍스의 태스크와 관련된 뉴런들이 나타내는 어떤 특징적인 피처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논문에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뭔가 뉴런들 액티비티가 뭔가 이렇게 범핑하는 듯한 이렇게 주기를 가지고 확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같은 이런 패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그래프가 파이어링 프리퀀시를 보여주는 거죠. 네, 스파이크 퍼 세컨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조이스틱을 누른 시점으로부터 뭐 예를 들면 3칸을 가야 될 때 네. 보면 액티비티가 한번 확 올랐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확 올랐다가 내렸다가 확 올랐다가 이렇게 3번 액티베이션이 확 되는 네 맞습니다.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 네. 속으로 1, 2, 3 세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마치 그런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네 그렇군요.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3칸을 가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가자 하고서 한번 딱 누를 때 액티베이션 쭉 하고 나서 뭐 끝날 때 또 액티베이션 쭉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네. 이 사람들이 아마 줬던 그 인터벌이 있으니까 여기서 몇 초였나요? 하나의 사진을 지나갈 때 0.65초의 시간이에요. 0.65초 한 칸 갈 때. 네. 근데 이 한 칸을 뭔가 표상하는 생각을 할 때마다 액티비티가 엔토라이널 콜텍스에서 바박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것을 이제 라스트 플롯으로 보여준 게 B번 그래프가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주기성을 좀 더 약간 수학적, 내지 통계적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여기 10번에 보시는 것처럼 자기 상관계수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상관계수는 어떤 주기성이 있는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와 그래프를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얼마나 매치가 되는지를 본 그런 계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이 자기 상관계수가 0에서는 가장 높게 나오고요. 자기 자신이니까 0.65초에서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0.65초마다 굉장히 비슷한 액티비티 패턴이 나타났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게 이제 periodicity index라는 걸 계산을 하는데요. 이 periodicity index가 어떤 찬스 레벨보다 0.65초에서 확연하게 높게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액티비티가 확실하게 0.65초의 어떤 주기를 가지고 나타나는 패턴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당연할 것 같은데 네. 왜냐면 우리도 야, 오른쪽으로 세 칸 가야 되면 세 번 하나 둘 셋 이렇게 딱 할 거니까 네. 그럼 그걸 코딩하는 어떤 프로세스의 뉴럴 액티비티들이 관찰될 거다. 근데 그 관찰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가 그렇게 상상하던 이벤트를 실제 눈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계속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은 이 몽키들은 그림을 보지 않고 머릿속으로만 상상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네. 그 상상을 해내고 그게 뉴럴 액티비티로 나타나고 그래서 그게 비헤이비어 퍼포먼스로 나타날 수 있다. 네. 되게 의미 있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몽키 A와 M 모두 그런 패턴을 보인다는 걸 보여줬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액티베이션 패턴 관련해서 이런 범퍼 패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뉴런들의 액티비티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내지는 이렇게 감소하는 것 같은 모습도 보이고요. 그래서 이게 막 이렇게 한 칸 갈 때보다 세 칸 갈 때쯤 되면 이게 액티비티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램핑 액티비티다. 그래서 램핑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거나 천천히 내려가거나 하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램핑 액티비티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램핑 액티비티 관련해서 그래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이런 램핑 액티비티가 원숭이가 이동을 해야 되는 어떤 그 거리에 따라서 이 뉴런의 파이링 패턴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이어링 레이트 같은 경우에 이것이 온셋 코딩과 관련될 수도 있고 오프셋 코딩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온셋 코딩과 오프셋의 기준은 여기서 조이스틱을 당기는 것을 시작하는 시점과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원숭이가 이 태스크를 수행하는 과정에 단순한 태스크지만 여러 과정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앉았을 거고 처음에 이제 그림이 사진이 딱 제시가 됐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원숭이가 파악한 다음에 머릿속에 뭔가 떠올린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조이스틱을 당기기 시작하고 뭐 여러 과정이 있는데 네. 이 중에서도 이제 특정적으로 조이스틱을 당기기 시작할 때 네. 혹은 그걸 다 왔다고 생각해서 이제 놓을 때 네. 고기를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뉴럴 데이터들을 막 여러 트라이얼에 한 걸 잘 온라인을 잘 시켜보면 지금 어느 쪽에서 더 잘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B번 그래프를 먼저 보시게 되면은 오프셋에 온라인이 잘 되는 뉴런들도 있고 온셋에 온라인이 잘 되는 뉴런들도 있고 네. 또 이제 청록색으로 표현된 둘 다 온라인이 잘 되는 뉴런들도 존재를 하는데요. 네. 그러나 전반적으로 개별적인 뉴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이제 전체적인 뉴런들의 패턴을 차원 축소를 통해서 이제 상관관계를 보게 되면은 오프셋 타이밍에 이제 파이어링 레이트가 관련이 되는 뉴런들이 더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복잡한 수학적 어떻게 분석 방법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네. 결과적인 그 리서치 그룹의 해석으로는 이 원숭이가 이제 이걸 놓으려고 할 때 그 타임 포인트에다가 잘 온라인시켜서 맞춰보면 네, 훨씬 더 릴라이어블한 액티비티 패턴의 반복이 나타난다. 네, 맞습니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뭐 그럴싸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네. 지금 놓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내가 세 칸을 가야 되면 당기는 건 늘 똑같은데 당겼다가 하나, 둘, 셋 왔다 싶으면 딱 놓아야 되니까 그때 뭔가 강력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야 되고 아무튼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피규어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태스크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뉴런들의 패턴들, 예를 들어서 어떤 범프 패턴을 보인다든지 램핑 액티비티를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기존에 알려져 있는 CAM 모델, 그래서 Continuous Attractor Network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모델의 특징과 잘 일치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요? Continuous Attractor Network 모델. 네, 이제 이 네트워크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제가 잘 알려진 그리드 셀이 어떻게 공간을 인지하는 데 관여하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델인데요. 동물이 이제 이동을 하거나 할 때 위치를 정확하게 추적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드 셀은 이제 플레이스 셀, 히포캠퍼스에서 우리가 처음에 플레이스 셀, 특정 장소에 가면 발화하는 뉴런들이 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특정 장소만 그런 식으로 코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모눈 종이처럼 바둑판처럼 뭔가 그리드처럼 그 공간을 표상하는 뉴런들이 있다. 네. 그래서 그걸 그리드 셀이라고 명명을 했죠. 네. 요즘에 가장 그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일 텐데 이런 연구를 하는 연구 그룹에서 사실 우리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해는 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이 그리드 셀의 워킹 방식, 작동 방식을 설명하는 이제 모델이 있겠죠. 이게 어떤 식으로 작용할 거야. 그 중에 이제 제일 유력한 것 중에 하나가 Continuous Attractor Network 모델이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제 CA 모델의 특징 같은 경우에 어떤 반복적인 범프 패턴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런 범프 패턴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뉴런들이 있고요. 이 뉴런들이 어떤 레터럴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런 범프 패턴들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범프 패턴. 아까 나왔던 3칸 가면 그냥 이따가 한 번에 3칸쯤 됐을 때 액티비티가 확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범핑이 나타난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떤 랜드마크에 대한 어떤 인풋들이 어떤 저희가 길찾기를 하거나 할 때 어떤 누적되어 있는 오류들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밑에 있는 설명들을 같이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저자들이 앞에 나타난 이런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하고 있는 모델이 여기 A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GC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리드 셀이라고 하는 어떤 뉴런의 집단들이 표시가 되어 있고 이런 집단들이 아마도 내적 어떤 표상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GC들과 랜드마크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 GC와 상호작용을 하는 어떤 뉴런들인 랜드마크 뉴런들이 존재를 해서 아마도 이런 우리가 랜드마크에 대한 정보들을 학습을 하고 또 그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어떤 태스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약간 좀 복잡하고 그냥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결과적으로는 이해를 해보자면 결과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뉴럴 액티비티 패턴이 앞으로 3칸을 가야 되는데 그럼 시작할 때 뭔가 뭐 코딩이 약간 있던 없던 시작 당기고 나서 3초 후에 뉴럴 액티비티가 바바박 하고 나타나서 지금이야? 하고 레버를 놓을 수도 있겠죠. 네. 그게 한 가지 방법일 텐데 이 태스크를 하는 동안 그런 결과가 나오기보다는 한 칸마다 액티비티가 다시 나타났다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액티비티가 나타나는 것에 의해서 한 번씩 재조정을 들어갈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3초, 이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10초, 1분 가면 점점 오류가 많이 날 텐데 네. 이거를 중간중간 리셋하면서 계속 액티비티 패턴을 패러럴하게 더 주면 이 정확성을 더 높일 수 있다. 네. 그리고 실제 나오는 액티비티의 반응은 그런 결과에 가깝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D번 같은 경우에도 랜드마크가 있는 경우에 훨씬 더 이렇게 오류가 적은 스탠다드 디비전이 적은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것을 G 그래프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랜드마크 뉴런과 GC 뉴런들의 어떤 상호작용이 저희가 학습을 하면서 어떤 가소성을 통해서 학습이 되고 이제 이후에는 이런 익스터널한 랜드마크 인풋이 없을 때에도 내 쪽을 표상된 그런 인풋들을 가지고 추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드 셀들이 이제 트레이닝 동안에 시냅틱 플라스티시티를 일으키는다는 거죠. 배우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패턴들을 어떤 식으로인가 만들고 실제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이 논문에서 설명하기 어렵고요. 네. 만들어놓고 나면 그게 이제는 실제 사진을 보고 있지 않아도 그게 어딘가 이 엔토라이널 콜텍스 같은 데서 표상이 되면서 자극 없이도 3초를 맞춰서 혹은 3칸을 맞춰서 타겟에 도달할 수 있는 네.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게 된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멘탈 내비게이션, 머릿속에서 상상으로 어떤 지도, 공간상에서의 이동,
그리고 그걸 시간에 맞춰서 이동하는 어떤 수행을 할 때 우리가 실제 자극을 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기능이 엔토라이널 콜텍스에서 실제 코딩이 되고 있다라는 데이터를 연구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사실 되게 이제 원숭이 실험이기도 하고 우리가 많이 접한 방법들이 아니어서 준비하기 어려웠을 텐데 그래도 이제 이 논문의 핵심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